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인터넷 채팅할 때 혹은 댓글 또 이메일 또 문자 메시지 톡 보낼 때 이모티콘 많이들 활용하시죠. 아무래도 오늘 또 이제 한글날인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림말이라고 순화해서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합니다. 일단 이 그림말, 감정을 담은 그림 조각 같은 이 이모티콘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기에도 또 편견이 숨어져 있다고 하네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전 거의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세요? 예. 보기랑 다르게. 혹시 MBTI가 T예요, F예요? T인데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T들은 좀 약간 안 쓴다는 그런. 약간 이제 인지적인 걸 더 이제 중요하고 F들은 이제 감성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F다 보니까 이모티콘 많이 쓰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여기 어떤 편견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챙겨봅시다. 그 업무적으로 이걸 회사에서도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온라인 영어 과외 플랫폼 프레플리가 지난 8월 한국인의 직장 내 이모티콘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G세대까지 굉장히 넓게 국내 직장인 1,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약 60%가 근무 중에 이모티콘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대상으로는 역시나 동료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90%였고요. 동료에게. 역시 그렇죠. 그 뒤가 저는 약간 좀 의외였는데 32%의 응답자가 고객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이 상사가 30%, 맨 마지막이 역시나 대표님 24%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듯이 대표님한테 보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1위가 감정 혹은 표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가 58%, 2위가 이모티콘이 글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가 40%, 그리고 5위가 이모티콘을 사용해 내가 말하는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5위는 비대면 소통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논쟁이 있는데 윗사람이 뭐 시켰을 때 그냥 아랫사람이 네 한 글자 보내면 그렇죠. 뭔가 애가 왜 이러지 나한테? 그 사람은 이제 또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모티콘, 그림말 이런 거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장에서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진짜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 이모티콘은 엄지척이었는데요. 엄지척 최고. 그렇죠. 따봉. 무언가를 이제 동의하거나 뭐 누가 이야기 딱 올려놓으면은 확인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쓰잖아요. 엄지척을 보고 얘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척은 사실 이제 오해 발생 여지가 굉장히 적으면서도 누구나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좋은 의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이제 기분이나 어떤 조금 위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또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이 이모티콘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것도 편견이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이모티콘 사용하는 이유의 3위가 동료 또는 상사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4위로 26%였는데요. G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답변을 선택한 비율이 28%와 15%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나 상사 관계 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약 40%의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로 묻자 절반 정도가 이모티콘을 이제 공식적인 소통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랬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의 G세대는 신중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G세대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G세대들은 이거 많이 쓰면은 좀 가벼워 보이거나 사람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윗사람들한테 잘못 보일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이 이모티콘을 쓸 때 주의할 점들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타인의 이모티콘 사용 의미를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 7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거였죠. 그 이모티콘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3명 중 1명은 이모티콘의 해석을 잘못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거 받고 얘가 뭐 나한테 뭐 기분 나빴나? 뭐 이런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응답자들이 이모티콘
이모티콘과 관련돼서 직장에서 뭐 일화 같은 걸 수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동료가 보낸 이모티콘의 의미를 몰라서 가서 물어봤다. 잘못된 이모티콘을 보내서 오해를 받았다. 친구한테, 그러니까 동료한테 보낼 걸 상사한테 보내고 상사가 야 이거 뭐야 이랬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네.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상대가 아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티콘이랑 약간 좀 선택의 범위도 넓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지척 빼고 나머지는 뭐 딱 봤을 때 하트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하트가 대부분 아 이게 좋은 의미지만 또 약간 구세 저 같은 40, 50대는 하트를 보내면 뭔가 사랑, 뭐 연인, 뭐 이런 이성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한테 보낼 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 글 밑에다가 하트를 찍을 때도 그게 이성이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그냥 엄지척을 보내지. 그래서 동성한테 남자들한테는 하트를 오히려 보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지척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서 엄지척을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요. 또 왜 물결무늬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 붙이고 또 눈웃음 같은 거 붙이는데 이게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쓴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편견인가요? 이게 관련돼가 사실 제가 2015년, 16년부터 쭉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뭐 물결무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말주임표를 많이 쓰고 이상한 눈웃음 표시를 하고 점점점. 그럼 어른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런 글을 또 본 거예요. 그 사실 오늘 주제도 이런 글을 보고 올린 건데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그 물결이나 온점, 뭐 웃음 표시 이런 건 이제 중장년층 화법이다. 약간 노년층 화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 꽤 있는데요. 이제 중년의 경우 웃음보나 물결들 이런 문장 부호를 갖고 가는 이유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사무적이거나 냉정해 보일까봐 그렇죠. 상대방의 배려, 친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 선배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신입이나 후배일 때는 아무래도 지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는 넵 하고 느낌표 하나 뭐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 선배가 되면 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시킬 때 시키거나 부탁할 때 너무 사무적으로 하면 너무 강압적이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까 봐 유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물결 표시나 웃음 표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년층이나 직장 내 선배들이 왜 이렇게 이모티콘을 자주 쓸까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년들 저 같은 한 40대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봤을 때는 90년대 봤거든요. 그때는 이모티콘이 아예 없고 네. 물결 무늬나 문장 부호로 제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문자 메시지 맞습니다. 중심으로 보내던 시절에.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면은 인터넷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투지폰으로 이제 처음에 이동통신 세상에 접했는데 우리 그때 투지폰 보면 이모티콘 없었거든요. 다 그렇죠. 문장 부호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노년층의 화법, 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세대가 썼던 어떤 그 기기나 메신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의 경험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대의 경험. 그래서 또 이제 관계도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근데 2030 세대도 이런 문장 보호를 꽤 쓴다고 예전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좀 약간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박선우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네. SNS 모바일 텍스트의 언어학적 양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내용은 뭐냐? 페이스북 이용자 중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각 100명씩을 뽑아가지고 400명의 댓글을 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가 우리 생각 사뭇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40대 이상이 가장 문장 부호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상 문장 부호 개수는 30대가 2.67개로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2위도 20대였어요. 20대가 1.91개, 40대는 그 다음으로 1.8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20, 30대가 많이 쓰는 이유로는 이제 20, 30대는 딱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선배로 30, 40대, 40, 50대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쓰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호작용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말줄임표 같은 이제 문장 부호가 정확하게 말을 완성할 필요 없이 점점점 하면 이제 대략 문장의 표현이 딱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물결 보호를 하고 웃음 표시를 하면 뭔가 상냥하고 뭔가 친절한 느낌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이모티콘 말고 또 이모지라고 맞습니다. 해서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져요. 뭐 캐릭터들도 담겨 있고
뭐 곰돌이 아니면 뭐 이제 놀란 표정, 눈물 흘리는 뭐 모습,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혹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하는 건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의 미래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를 2021년, 22년 이렇게 2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조사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이모지 사용자 10,000명을 조사해서 네. 만든 겁니다. 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모지 사용 굉장히 적극적인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를 이모지로 대체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응답자는 전 세계 평균치가 68%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76%, 10명 중에 7명 이상이죠. 8명. 이 그렇다고 답했고 한국인 응답자의 93%는 이모지를 사용할 때 대화 상대에 대해서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안 쓴 것보다 쓴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글로벌 사용자는 88% 정도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모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서적 교류와 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이유가 이제 한글이라는 게 이제 상황이나 맥락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복합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러면 실제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쓰는데 야 네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번 뭘 고마움의 표시로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이모지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이모지를 더 많이 쓴다. 관계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정서적인 것도 되게 또 중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권윤희 님이 중3 아들이 오늘 생일이라고 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꼭 전해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서 웃음 표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읽어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사람에게 나의 마음도 같이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모지가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순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 아까 말한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이모지 사용자의 약 10명 중에 7명은 본인의 성과 맞는 이모지를 보는 브랜드를 보면 호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도 그런 포스트를 보면 반응할 가능성이 한 64%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인 중에 한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이모지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한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모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인기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텍스트로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모지가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도 커지잖아요. 그 메신저 속에 있었던 이모지 캐릭터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맞습니다. 인형이며 뭐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도 엄청 좋아하고 이게 본인의 성향과 맞는 이모지가 어디 가게에서나 이렇게 보이면 그걸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훨씬 거예요. 높죠. 다양한 이모지 것도 또 활용하는 방법 자영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